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을 향한 질식작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을 향해선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But we have 45,000 people, soldiers, in harm's way, and right next to Kim Jong-un with a lot of nuclear weapons. Let South Korea, who was not helpful to us, by the way, let South Korea, we only have 45,000 soldiers in harm's way over there right next to a nuclear force. Let South Korea do it. Well, I don't want to say that now because we've been friends and we're friends. And look, we have a lot of people over there. We have over 40,000 troops in South Korea. As you know, South Korea agreed to pay for that during my last term. 글쎄요, 이번 전쟁에 미국을 돕지 않았다는 보복일까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유럽 최대 해외 주둔국인 미군인 주독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옆에 군사 전문가 박기철 전무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럽 최대 주둔, 미군 주둔인 독일에 있는 미군을 감축하겠다, 검토하겠다. 이게 전 세계 안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한마디로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 시대가 이제 끝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유럽의 강대국들은 GDP의 약 2% 이하의 비용을 안보 비용으로 그동안 지출을 했었거든요. 나토의 전체 전력 운영 측면에서 보면은 70%를 미국 혼자 부담하고 있었고, 미국의 입장에서 이것은 심각한 불균형으로 이제 비춰진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유럽의 안보는 유럽 스스로 담당해라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딜링컨트라고 하는데 돈 내지 않는 자는 우리는 앞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지도를 한번 보면 실제로 무임승차 없고 그걸 결행하겠다라는 건데 미군이 지금 일본에 제일 많고 한 5만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이 독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인데 5만, 3만, 2만 정도 되거든요. 저렇게 되면 뭐 지금 러우 전쟁이라든지 유럽 안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저 엄포가 유럽으로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거래적 외교를 이렇게 선언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전략을 분석해 보면 이것이 하나의 어떤 압박 카드라고도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7일 날 독일의 프리드리히 총리께서 미국이 아무런 전략 없이 이란 전쟁을 시작했고 이란에서 현재 심각한 굴욕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인터뷰 기사를 보고 굉장히 격노했었고 지금 독일 총리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들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화를 냈었었는데요. 주독 미군 감축에 관해서는 이게 이번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에서도 여러 차례 이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방수권법에 유럽 전체 미군의 병력 주둔 숫자를 7만 6천 명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독 미군에 관한 병력 숫자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로 7만 6천 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여지가 있고 이를 통해서는 이제 주독 미군의 감축은 실질적인 어떤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현재로서 실제로 할 수 없다. 있다. 중요한 건 이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우리에게도 불만이 지금 적지 않으니까 주한미군 감축에도 불똥이 튈 수도 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주한미군의 병력 감축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대규모로 실시될 거라는 어떤 가능성은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한미군의 병력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국방수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화면에도 나오죠. 국방수권법에서는 현재 28,500명으로 이렇게 딱 그 명시가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은 이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느냐. 두 번째는 동맹국과 충분히 논의가 됐느냐. 세 번째는 주한미군을 감축하고서도 대북 억지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방위력이 확보되고 있느냐 이것들을 지금 좀 검토해야 되는데 이를 충족시키는 것은 굉장히 또 증명하는 것들은 어려운 일이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주한미군의 숫자가 이렇게 팍 줄어든다든지 이런 조치가 긴급히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전략적 자산을 예를 들어서 재배치한다든지 아니면은 전략 자산을 상시 해외 순환 전력에 대한 전략 배치를 빈도를 이렇게 낮추는 방향으로 잠시만요. 그러니까 압박을 가할 저기 수도 지금 있습니다. 보면은 뭐 다연장 로켓, 장갑차 등이 있는데 실제로 뭐 미군이 빠지면 뭐 사드라든지 뭐 패트리어트라든지 이렇게 여러 주요 전력들이 빠진 수 있다.
정리하자면 박희철 의원님 중요한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안보, 북핵 위기에서 괜찮은 겁니까? 현재 그 주한미군의 어떤 전력을 만약에 뭐 재조정한다 그러면은 뭐 사드나 패트리어트가 가장 먼저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또 제이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장 로켓인 MLRS 이런 것들이 조종될 수 있는데요. 예. 실제로 2025년부터 제이담스가 1000발이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던 제이담스가 1000발이 이제 재배치됐다는 그런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그 국방 관계자나 미군 측에서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그 우려가 되는 그런 바가 있고요. 예. 그리고 B-52 전략 폭격기라든지 아니면 비연비 폭격기, 예. 그다음에 핵잠수함, 항공모함에 대한 그런 어떤 전력 배치에 대한 빈도를 알겠습니다. 낮춤으로써 우리에게 심각한 좀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주한 미군 군 숫자의 감축보다 전략 자산이 빠져나가는 만약에 불똥이 튄다면 그런 부분의 우려를 군사 전문가 박기철 위원 얘기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해상봉쇄의 장기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비슷한 시각 미 중부사령부도 선박 납포 영상을 포함한 전략무기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란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Well, the blockade is genius, okay? The blockade has been 100% foolproof. It shows how good our Navy is. I can tell you that. Nobody's going to play games. At this moment, there will never be a deal unless they agree that there will be no nuclear weapons.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간으로 새벽 4시에 올린 SNS 글인데요. 이런 총을 든 합성 사진을 올리면서 이란이 정신을 못 차렸다. 비핵 협정에 서명하는 방법조차 모른다. 그리고 더 이상 착한 사람은 없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문성무 센터장님, 네. 이란을 향해서 조금 더 강한 압박을 한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떤 의미의 사진일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벽 4시 올린 거 보면 잠이 잘 안 오는지 잠이 줄었는지 예. 아마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일단 저 배경을 보면 이제 폭파하는 사진 막 불꽃 막 폭파하는 사진은 이렇게 추가 폭파도 가능하다. 본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발전시설, 교량을 타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아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이제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군사력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란 측에서 이걸 보고 두려워하고 좀 의지를 좀 포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 그림만 보고 아마 이란이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그 최후 통첩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동안 많이 했고 굉장히 강압적인 그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비핵화 협정에 서명을 해야 상황이 끝나는 거다. 이 상황을 빨리 파악해라. 더 안 좋은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SNS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더 길게 가져갈 거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폭격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란이 숨막힌 돼지처럼 질식할 거다. 이런 글도 추가로, 이런 인터뷰도 추가로 했습니다. 일단 호르무즈 봉쇄가 어느 정도 이란에는 큰 타격을 주고 있다라는 점을 자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대영 위원님. 예. 아무래도 이란 입장에서는 경제적 타격이 크다 보니까 장기화가 될수록 뭐 항복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 이제 이 이란이 생산하고 있는 석유들이 저렇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해외로 수출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석유를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보관도 한계가 이제 닥칠 수밖에 없고. 지금 거의 꽉 찼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원유 생산 시설도 멈춰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역시 이제 악시오스에서 이제 오늘 나온 얘기인데 예. 지금 아마 이제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이제 오늘 밤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4가지 정도의 이제 군사적 옵션과 관련된 거를 지금 보고를 하려고 한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란의 지금 중요 인프라 시설도 짧고 강력하게 공습하는 방안. 그다음에 뭐 우리가 여러 차례 그동안 전쟁 기간에 얘기했지만 뭐 캐시몰 비롯한 이란의 중요 석유 생산 시설 공습 방안.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도 지금 이제 공격을 또 하려는 그런 준비들도 하고 있고 한 4가지 정도 안을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시를 할 것 같은데 앞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총 들고 있던 사진이 예. 어쩌면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안 나온다 그러면 어쩌면 이제 군사적 옵션을 다시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들이 지금 열려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일단 서로를 향한 타격도 멈춰 있기는 한데 지금 김대영 위원님 얘기를 좀 들어보면 핵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공습이 재개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중동에 파견했던 항공모함 세대 가운데 한 대가 일단 빠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 철구는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 번 짚어드렸었던 여러 가지 함들이 지금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중심에 모여 있는데 포드함이 곧 복귀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문성무 센터장님, 네.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항공모함이라고 하더라도 1년 내내 떠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일정 기간 작전을 하고 나면 다시 육상으로 복귀해서 정비를 하고 또 거기에 승무한 요원들도 좀 휴식들을 취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교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포드함은 지금 바다 위에서 작전 임무를 수행한 지가 300일이 넘었다는 거예요. 예. 베트남전 이후 최장기간 이제 이 작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금년 연초에 베네수엘라 그 작전에도 참전을 했었고 네. 다시 중동으로 와서 여기는 참전하다가 지금 뭡니까? 그 세탁실에 불이 나가지고 불도 나고. 한 600명 정도가 침실을 잃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가 이제 크로아티아에서 간신히 좀 보수를 하고 다시 투입이 됐거든요. 그러나 사실 전투력 바이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렇게 세 척이 중동 지역 대이란 작전에 투입된 것은 사실 이라크전 이후에 처음이고요. 그런데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휴전 상황이고 추가 공습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포드함은 일단 복귀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군사 옵션을 포기했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이르다고 봅니다. 네. 뭐 부시함, 링컨함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협상 상황을 봐서 이 함들의 어떤 작전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요. 이란 전쟁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하면서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They had not given up their nuclear ambitions, and they had a conventional shield of thousands of missiles. It's the North Korea strategy. Everybody thought North Korea shouldn't have a weapon. Under the Clinton administration, they gathered so many ballistic missiles that their ballistic missile shield allowed them to blackmail the region and the world. 네, 헤그세스 장관이 이런 얘기했는데 당시에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대량 확보하고 있었고 현재 이란 상황도 똑같다. 이란을 그대로 둔다면 북한처럼 될 거다 이런 논리로 전쟁의 정당성을 좀 강조를 한 겁니다. 김대영 위원님, 예. 북한 얘기한 거를 보니까 이란도 곧 핵 개발 임박을 했고 예. 어떻게든 우리가 전쟁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을 꽤 강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도 클린턴 행정부 때 정말 심각하게 북한에 대한 폭격을 고민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회고록들을 보면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인명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거리가 짧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결국엔 그래서 이제 군사적 옵션보다는 외교적 옵션으로 바꿨죠. 그러면서 이제 북미 대화하고 뭐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선호를 했는데 다만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북한은 사실상 이제 핵보유국이 돼버렸죠. 물론 예. 이제 국제사회나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의 위치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란도 잘못하면 북한과 같은 케이스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군사작전의 좀 정당성과 관련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2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쟁 비용도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대체 얼마일까요? 들어보시죠. We've got no shortage of munitions. We have weapon stockpiles in places that many people in this world don't even know about. So approximately at this day, we're spending about $25 billion on Operation Epic Fury. Most of that is in munitions. There's
탄약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었는데 탄약 비용으로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37조 원의 전쟁 비용이 지금까지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문성무 센터장님, 네. 이게 미국 국방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은 돈인가요? 어떨까요? 예, 뭐 30조 우리 국방비에 비하면 우리 국방비의 거의 반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금액일 수밖에 없죠. 예. 그러나 이제 미국의 국방비는 지금 250억 달러거든요. 미국 국방비가 2027년 국방비 요청한 게 1조가 넘습니다. 1조 달러가. 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뭐 사실 그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게 짧은 시간 2월 28일부터 사실 지금은 휴전 상태 들어간 지가 벌써 3주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3, 4주 사이에 이렇게 많이 이제 지출이 됐다는 거 일주일에 뭐 거의 10조 가까이 지출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미 국방부 측 발표는 대부분의 탄약 비용이고 네. 일부는 뭐 운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비용 대비의 효과, 다시 말하면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비핵화, 또 호르무즈 해협 문제의 해결, 대리 세력 문제, 다시 말하면 전쟁을 일으킨 명분과 그 결과가 일치돼야 이런 비용이 투입된 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건 상당히 모두 다 이 국방장관뿐 아니라 그 최고 책임자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난이 다가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뒤끝을 많이 부렸었는데 드디어 뭔가 행동에 나선 것 같습니다. 독일에 파견된 주한 그 미군들을 좀 철수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예. 주동 미군을 감축하겠다.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확실히 뭐 결정한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가 나온 이상 감축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미군은 어떻게 되는 거냐, 주한 미군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우려가 많은데요. 김대영 위원님, 일단 청와대에서는 별다른 반응은 없고 일단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아직 감축하겠다라는 말도 나온 건 아닙니다만 트럼프가 워낙 여러 가지 이제 도와주지 않은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좀 걱정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외 미군 감축 순위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였던 게 주동 미군이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유럽보다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력을 재정비하는 것과 미 본토의 전력 재정비를 핵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 있는 일부 지상군 병력을 미 본토나 혹은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다시 재배치하겠다라는 거를 그동안 이제 수차례 얘기를 해왔어요. 예. 물론 이제 지금 뭐 유럽 각국들과 좀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있고 하지만 이전부터 있었던 계획이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생각을 했겠죠. 뭐 나토 탈퇴까지도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그거는 쉽진 않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주동 미군과 관련된 감축을 통해서 유럽 각국에 좀 압력을 가하려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란은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미국에 맞서겠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연초부터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반정부 활동 혐의로 처형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들이 저항가를 부르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منم ایمان منم عصیان پر از باور که می جنگم که می مانم تواناتر قسم خوردم که با خونم ستمگر را براندازم. 저게 이란의 여론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미국이 짧고 강력한 공격 재개를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는 상황에서 이란도 우리도 단호한 응징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성무 센터장님, 네. 뭐 말만 이렇게 오가는 게 뭐 꽤 장기화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공습이 좀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방금 뭐 김대영 의원도 지금 중부사령부가 대통령에게 몇 가지 선택지를 놓고 보고를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이중 전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경제적 분노라고 그래가지고 대이란 항구 봉쇄와 이란으로 들어가는 돈의 흐름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목줄을 조이는 것과 함께 예. 한편으로는 군사적인 압박 작전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란도 사실은 지금 미국이 봉쇄 작전을 취하고 대부분의 미국의 함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란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사거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안 공격을 안 했단 말이죠.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아마 했을 때는 얻어맞을 그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안 했지만 사실 지금 방금 화면에서 보셨듯이 내부가 흔들리고 있고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다독거리고 단합을 위해서는 뭔가 군사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됐을 때는 군사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휴전이지만 다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는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예. 전쟁이 참 장기화되고 있는데 협상을 이어갈 건지 아니면 정말 다시 세게 맞붙을 건지 그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